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3회 시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시험 볼 때 지나치게 예민한 학생이라면 어떻게 대처할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12월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곧 기말고사를 치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 시험도 그렇지만 수능 시험에서는 1교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과목 공부를 잘해도 1교시를 잘 보지 못하면 이제 그 여파가 2교시, 3교시까지 이어지고 또 수능에서 점심시간 이후에 4교시, 탐구까지 연결이 됩니다. 시험 볼 때 지나치게 예민한 학생을 사주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성격적으로 지나치게 민감한 그런 학생들의 타입을 사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평소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 수능에서 1교시를 못 봐가지고 다른 과목까지 다 못 본다면 본인도 그러겠지만 학부모님 또 학생을 지도했던 선생님들은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사주에 맞는 주제에 맞는 사주를 소개하겠습니다. 개미년, 갑인월, 신유일, 정축시 이렇게 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여기서 이제 천간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개미, 갑인, 신유, 정축. 자, 일단 갑인을 보면 임수가 있으면 좋겠고 또 신유를 보면 수기가 있으면 좋겠죠. 이제 팔자를 얼른 봤을 때 그 구조를 파악할 수도 있고 또는 그 글자에 맞는 조합을 생각을 해서 부족한지 균형이 맞는지 또 너무 많은지 이런 것을 순간 판단해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천간 구조를 보면 신갑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금이라는 시종자가 수기에 풀려서 갑목을 내놓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신갑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 신, 갑, 개 이렇게 되면 신유 일주인데 신금 시종자가 수기에 풀려서 갑목으로 내놓으니까 신금의 결과물은 갑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갑목이 이미 이렇게 월에 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미 있죠. 그래서 중년 신금 이전에 연월에 이렇게 갑목이 있게 되면 부모의 음덕이 있다. 조상 부모의 음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구조가 갑, 신, 정계 이렇게 있으면 갑목이 지금 시에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시간상으로 보아도 말년에 신금의 결과물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는 그렇죠. 그러니까 조상의 음덕이 있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 조상으로부터 받는 건데 시간에 있으면 내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때는
말년에 자기가 이제 노력을 해서 간목이라는 결과물을 얻게 되니까 이렇게 궁유의 중요성을 파악을 하면서 사주를 봐야 됩니다. 무조건 뭐 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갑을 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재가 2개 있네 또는 뭐 재가 말에 있으니까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궁위를 생각한다면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자, 천간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두 번째 천간 두 번째 내용은 지금 정신갑계 이렇게 하니까요. 정신임 삼자조합을 생각한다면 임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월이기 때문에 인월에 필요한 것은 수기가 필요한데 월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미이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연에 지금 개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학생의 경우에는 대운이 개축, 임자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신에 다행히 초년에 수기를 올려서 이것을 인월의 수기 공급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이제 갑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목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죠. 수기의 도움을 받아서 갑인이 이제 뿌리를 맺고 크게 성장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병화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천간에 병화가 없기 때문에 병화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신임 구조를 이루어야 되는데 임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임갑병 이렇게 삼자조합을 이루어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구조가 돼야 하는데 천간에 임수가 아니라 병화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좀 아쉬움이 있죠. 사주에서. 지지구조를 보겠습니다. 지지구조를 보게 되면 일단 학생이니까요. 공부 관점에서 보면 인미구조가 보입니다. 인미구조, 자, 인목생기가 미토에 들어가면 상하는데 미토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엄청 노력을 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학업에 연결을 시켜보면 두뇌가 빨라야 되겠죠. 눈치껏 미토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그래서 자주 얘기한 대로 이걸 뭐 귀문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두뇌 활동을 순간적으로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는 사화가 술토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해수가 진토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신금이 축토에 들어가서 신금의 딱딱한 기운이 풀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구조가 되면 일단 학생이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거나 학업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당연히 창의적이죠. 이런 이제 지지에서는 그게 보이고 그 다음에 말년에서는 유축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유축 삼합 이렇게 생각하면 중년 이후에 물질을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잘했을 때 이과 계열로 진학을 했다면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의체학 계열을 지원한다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성향이 다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운의 흐름을 보면 다행히 지금 인월이기 때문에 인월에서 필요로 하는 수기가 대운 그러니까 뭐 대학생 때 한 30 그 정도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나마 다행이죠. 말년에 수기가 오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제 병화가 없는 것이 단점이기 때문에 연에서 병화가 오는 화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더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인미조합 이런 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토를 기준으로 해서 신유는 잿쌀에 해당이 됩니다. 신유가 잿쌀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총명하죠. 인미도 당연히 총명하고 신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인월에 수기가 공급되어서 다행이죠. 이런 세 가지 조합이라면 충분히 내신을 얻는 데 있어서도 상위권이고 수능도 잘 볼 수 있는 난이도에 휘둘리지 않은 그런 에너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 학생이 인월이기 때문에 진로를 어떻게 생각할까 보면 인중에 무병갑이 있으니까요. 이걸 다시 바꿔 생각하면 인월 속에는 이미 인사형이 있기 때문에 의료 분야로 지나가는 그런 학생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전문직을 따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공부를 나름 잘하는 학생이라면 거의 의체학과를 1순위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학생이 이제 수능을 보는데 오늘의 주제와 맞게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수능에서 점수가 덜 나왔을까,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신유라고 하는 일간의 의미입니다. 물론 이 학생이 시험을 봤던 해가 신축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유가 또 신축을 만났기 때문에 신금은 아무래도 자아의식이 강하죠. 완벽을 추구하는 글자이고 또 너무 센시티브, 너무 민감한 그런 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글자가 이제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신유가 이제 수기에 풀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신유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정신, 임 이렇게 구조가 되면 좋은데 다행히 이제 대운에서는 정신 구조를 이루었지만 시험 보는 해는 신축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유가 신축을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센시티브한 그런 성향이 너무 강하게 나타났다. 민감한 성향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서 1교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의 생각이 지나치게 강하다 보니까 1교시부터 시험을 보는데 객관성을 잃고 시험을 봤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평소에는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야, 너는 이러이러한 인미구조, 신유, 인월의 수기 이런 걸 봤을 때 당연히 총명하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근데 어떤 점이 문제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책에 있는 내용대로 이 학생은 그 당시에 굉장히 자신감을 좀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금의 특성답게 아예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동시에 책에는 없지만 내가 얘기한 거는 넌 너무 민감하다.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조금 둔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너무 민감하게 되면 말하자면은 평소에 저지르지 않은 실수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날만큼은 그날이라고 하는 건 이제 큰 틀에서 고3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본 날이나 수능날을 얘기하겠죠. 그날만큼은 조금 둔하게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나치게 민감하면 1교시에 낭패를 볼 수 있다. 낭패라는 말은 그때 안 썼지만
지나치게 민감하면 1교시에 너무 떨려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잘 기억해라 그런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수능 볼 때도 일어났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지나치게 예민한 학생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먼저 이렇게 민감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본인이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거를 우리가 상담하기 전에는 본인 스스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없죠. 이런 경우를 보면 사주 상담이 학생들의 학업 능력과도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이 학생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원하는 의과대학 의체학과에 진학할 정도로 점수가 나올 것이다. 당연히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평소에도 물론 잘 봤고요. 그러나 이렇게 큰 시험이 있을 때 지나치게 예민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